월가에서 전해오는 고전적인 증시 경험부터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도 포지션이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됐거나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내 원칙이 깨지기 쉬운 구간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월가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방향성 베팅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는 이제 앞으로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 뭘 살까, 다음에는 무엇이 될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스닥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이죠. 첫 번째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지만 시장은 이걸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휴전은 했지만 좀 갈등 구조는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이나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위험자산 선호가 급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빅테크 대부분의 이런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의 비용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거론된 내용인데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올라오는 이슈죠. 그래서 메타에서 내년에 AI 투자를 더 크게 하고 설비나 인프라 관련 캐펙스가 더 늘어난다면 마진 압박이 있겠죠. 그래서 이익률 둔화로 연결된다는 시나리오, 이것이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시장이 꺾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AI 성장의 스토리는 좀 유지하되 비용은 앞으로 생각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는 의견이 나스닥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받을 때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이 FOMC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98.3%였어요. 그리고 60%대로 확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파월 의장의 톤을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FOMC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그래서 50bp를 한 번에 내려야 된다는 쪽, 그리고 한쪽은 동결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의 이 사이에서 정말 많은 연준이 난이도 높은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테크 그동안 좋았죠. 그동안 좋았던 엔비디아, 브로드컴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고 금융이나 헬스케어, 대형 제약사들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헬스케어 중에서도 대형 제약사들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눌려있던 코스트코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경기 방어주들 또 강보합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빅테크의 조정, 그러면 이제 빅테크가 끝난 것이냐?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그동안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었죠. 나스닥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모두 내일 당장 오늘 밤이라도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언제나 주가 지수가 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단기 조정은 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나서는 숨고르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동안 너무 급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기면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이 생기면 뭐부터 매도한다? 반도체부터 매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는 또다시 지금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되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아직 추세를 이탈할 만한 그런 강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도 물론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앞으로 또다시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핵심 이슈를 좀 더 살펴본다면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포함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숨고르기로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다시 긍정적으로 또 다시 나왔다가 시장이 또 과열되면 또 서로 히토류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로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불확실성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내년 1월까지 이번 수학기에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협정을 마무리하고 몇 주나 몇 달 내에 이 관련 절차가 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AI 인프라, HBM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테크윙이 주가가 좋았던 관점 그리고 최근에 DI의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점 말씀드렸고 반대로 유닛 테스트 말씀드렸었는데 매수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가족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받는 국면에서 또다시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M15X 팹에서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됩니다. 시작될 거라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장비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공장도 D램이에요. 결국에 HBM과 관련된 그러면 기술 혁신 측면에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은 그런 관련주들 좀 우리가 조정 국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다시 보셔야 된다. 이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으면 이제 반도체 너무 올라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제가 자동차 지난주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자동차 강세가 나타났지만 어제 또 NXT에서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럼 과연 이 자동차 섹터가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어제 또 젠슨 우리 황 씨죠. 황 형이 와가지고 재용이 형이랑 의선이 형이랑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깐부 치킨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계산 누가 했을까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앞으로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로드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SK그룹까지도 오늘 또 SK 최태원 회장 만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SK그룹이 APEC에서 AI 인프라 또 데이터 센터 로드뷰를 발표합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AI 강세가 뭐 서버 D램이나 SSD까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다. 여기에 이제 낸드까지 수요가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도체 사이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빅테크의 캐펙스 가이던스도 지속적으로 상향 중인데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 확대, 한국 반도체 좋다라고 갈 것이고 시장이 빠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문제로 이익률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빅테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열됐다는 거 모르고 투자한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IT 버블 때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때는 실적 기반으로 상승한 게 아니었어요. 닷컴 버블 때는 관련 IT 계열의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있어도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실적이 3분기에 좋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4분기 26년까지 가이던스가 상향될 수 있는 종목들을 주가 측면에서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동차 밸류체인 중에 저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는 기업들 당연히 업사이드 높게 본다. 뭐 최근에는 뭐 현대차 앞으로 40만 원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가 저는 좋고 나서 그 다음엔 뭐가 따라갈 것이냐, 부품사들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동차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저는 모아가도 될 것 같다. 왜냐? PBR 0.5배 이하의 부품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요. 0.3배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그럼 성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자동차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 미국에 진출해서 앞으로 GM까지 밸류체인에 확산될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도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요일별로 어떤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는지 좀 살펴본다면,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또 비만 치료제가 좀 특징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미약품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 주에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조정받는 국면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조선기자재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역시 젠슨왕 CEO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주사, 뭐 대북주까지, 대북주 최근에 시세가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강한 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대북주 또 올라올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화요일에는 ESS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ESS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공급이 부족한 그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수소 연료전지, 뭐 바이오 로봇까지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원전도 강세가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웨스팅하우스랑 손을 잡고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이런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심을 가져보되 단기적으로 상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저는 해봅니다. 또 반도체, 뭐 5G, 6G 새롭게 나타난 이슈죠.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파트너십을 발표했던 이 배경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15%로 낮추는 이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근데 이제 확실히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는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만큼 화장품 강세를 나타냈는데, 단기 모멘텀이고 조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좀 뷰티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4분기 가이던스가 좋아질 만한 종목들. 왜냐하면 뷰티는 12월이 피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말 연초 피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별 이슈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일부 의약품 품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이제는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의약품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스몰캡, 뭐 신규 상장주들도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냈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배전 단에서도 뭐 전력인프라 지속적으로 강하고, 오늘도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이 톤당 약 11,000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전력망 증설 수요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가 필수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진전기, 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가온전선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지금 전선단에서 혹은 또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면 목요일 어제는 시진핑 주석의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강했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화장품을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수출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K-뷰티와 관련해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에서는 이제 저는 좋게 봅니다. 이 바이오는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일단 금리 인하를 일단 한다고 하면 12월에는 여러분들 지금 기대감이 낮아졌죠.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조는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게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추가적인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 라는 이슈만으로도 저는 제약바이오 좀 긍정적인 코스닥을, 최근 어제 수급을 좀 보면 외국계 IB에서 코스닥 시장을 좀 사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월요일에 로봇,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2차 전지도 강세를 나타냈고,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당연히 조정받겠지만 조정받는 국면에서 지금 로봇도, 그동안 눌려있던 로봇주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다음 주에 좀 핵심적인 그런 이슈들 지속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바이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 저는 다음 주 연결성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기자재도 뭐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상단이 조금 저는 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삼전 하이닉스를 지금 신규 편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도 저는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이게 부담스럽다면 소부장단에서 우리가 다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 이번에 매수할 기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댓글을 한번 짧게 읽고 이번 주 흐름들, 앞으로 어떤 관심 섹터를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지 한번 흐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전에 소리가 잘 안 들렸었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군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초반에 양동열님 오늘 더 멋지십니다. 역시 멋진 분들은 감각 감사합니다. STH님 덕분에 소부장들 차익 실현. STH님 감사합니다. 행복커피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리운 시절님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김문주님 반갑습니다. 햇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코스닥 측면에서 수급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오늘 D&D 파마텍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이 지속적으로 강했으나 저는 제약바이오를 그동안 눌려있던 제약바이오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눌려있던 로봇, 뷰티도 선별적으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뭘 사야 된다? 여전히 반도체를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가 될 확률이 높고, 조정받고 난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지금 말고 조정받고 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흐름을 좀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막 월봉상의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있죠. 물론 조정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21년보다 반도체 업황이 훨씬 더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대형주들 뭐 우리 이제는 빅테크 계열에 들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소부장단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가가 3분기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아직 많이 처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심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흐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알테오젠 그리고 HLB 파마리서치도 뭐 뷰티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그동안 조정받던 로봇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 로봇이나 2차 전지로 계속 반도체로 로테이션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이동 측면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다시 제약바이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눌려있던 로봇도 강세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터와 뷰티까지도 같이 반등 모멘텀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그동안 그럼 제약바이오가 왜 빠졌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미국의 약가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나 파이프라인 가치 산정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측면에서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CDMO 측면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에서 좀 한국 시장에서 해줄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 이하에 있는 작은 기업들 중에도 스몰캡 중에도 CMO나 CDMO를 같이 하는 기업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다음 주에 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4분기에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제약바이오 섹터 조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흐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초과 수익을 만드는 아침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남은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김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